안녕하세요. 문제로 정복하는 영어, 문정복 영어 곽인수입니다. 자, 지난 강좌에서 계속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명사 계속 출제가 될 부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사까지 좀 연결된 텐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가끔씩 예를 들면 상호 복수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조금 어렵죠 그 명칭이. 근데 그 예문을 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중소유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몇 군데 출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잘 마찬가지로 빨간 별로 제가 표시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표시해서 외워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출제되는 부분은 많지 않으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불가산명사, 가산명사 부분이죠. 저희 교재 181쪽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불가산명사, 가산명사. 자, 불가산명사의 특징 잠깐 복습해 볼까요? 불가산명사는 셀 수가 없는 명사니까 부정관사를 붙일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일단 셀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복수 형태도 안 되기 때문에 s나 es를 못 붙인다. 그럼 가산명사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s나 es를 복수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81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불가산명사와 가산명사의 그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냐면 헤어 같은 것이 있는데 헤어나 윈드 이런 것이 있는데 헤어 같은 경우는 셀 수가 없는 명사지만 만약에 그을린 머리카락처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뀌면 셀 수가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my hairs were slightly singed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냥 보시면 돼요, 가볍게. 윈드 같은 경우도 셀 수가 없는 명사지만 셀 수가 없는 명사지만 만약에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 strong wind 그때는 셀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그런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경험 같은 경우 experience 경험 셀 수가 없지만 특정한 경험 자체를 말할 때는 그런 경우는 셀 수가 있겠다. 특정한 경험 체험을 말할 때는 셀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예문 정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리고 달 같은 경우도 이제 더 문, 더 선 이렇게 쓰는데 정관사를 붙여서 유일한 자연물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이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만약에 초승달이나 반달이나 보름달의 경우에는 이제 부정관사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초승달 crescent moon, 그다음에 반달 half moon, 그다음에 보름달 full moo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워터가 나왔네요. 자, 워터가 셀 수 없지만 강이 모여서 강물이 될 때 waters, 또 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될 때 그런 경우 waters 복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od는 셀 수 없지만 이제 구체화돼서 캔에 들어있는 통조림이라고 할 때는 canned foods 쓸 수 있다는 거죠. fruit 과일 셀 수가 없는 셀 수가 없는 명사지만 불가산 명사지만 만약에 이제 열대 과일 이런 식으로 tropical fruits 자, 그런 경우 fresh fruits 이런 식으로 수식을 받을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 또 바뀌겠습니다. 뷰티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뷰티는 아름다움이라서 추상명사라서 셀 수가 없는데 만약에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미인이라고 할 때는 아름다운 사람 한 명 한 명이니까 셀 수 있죠. 그래서 뷰티 이렇게 당연히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 중에서 미녀와 야수가 있죠. 미녀와 야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A Beauty and the Beast. 그래서 그때는 뷰티 아름다움이 아니고 미인 아름다운 여인이란 뜻이기 때문에 셀 수가 있는 거죠. 자, 출제가 거의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어서 183쪽에 유닛 47 명사의 단수 복수가 있는데 이건 중학교 때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거죠. 어떤 명사 있을 때 s를 붙여야 되는지 es를 붙여야 되는지 또 끝이 y로 끝나면 i로 바꾼 다음에 es를 붙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런 것은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걸 출제하지 않죠. 저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은 그냥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서 출제하는 거니까 요거는 출제 포인트는 아니지만 한 번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냥 가볍게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화 복수를 보겠습니다. 185쪽이네요. 자, 분화 복수. 그러니까 지금 명칭이 저희 이제 문정공 영어 책이 상당히 자세한 내용까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굳이 문제점을 말하자면
이렇게 정확하게 잘 설명하다 보니까 문법 책에 나오는 명칭을 또 정확하게 잘 써놨어요. 그 집합적 물질 명사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또 분화 복수 이런 것이 사실은 뭐 전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정확히 하면 제일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이니까 이런 명칭 자체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잖아요. 이게 분화 복수인지 말해보시오. 그다음에 집합적 물질 명사인 것을 한번 골라보시오.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명칭을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이런 단어의 뜻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독해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도 알면 돼요. 어떤 명사 나왔을 때 이게 집합적 물질 명사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 furniture가 나오면 furniture는 가구 하나가 아니고 가구류 그 다음에 information 이것도 정보를 다 통틀어서 정보류 자 그런 것들이니까 information 얘기해 볼까요? 자 대표적인 추상명사라서 셀 수가 없는데 우리가 단어 외울 때 이거 정보류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셀 수가 없는 게 느껴지죠. 정보류 따라서 자 비교해 보면 뭐 자세한 정보 들려 할 때 디테일스로 해볼까요? 디테일스 이건 S를 붙여서 외우고 디테일스는 세부사항들 세부사항들 다 모이면 정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포메이션 셀 수가 없는데 디테일은 셀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뭐 집합적 물질 명사인지 이건 물론 이건 추상명사이긴 하지만 집합적 물질 명사인지 뭐 분화 복수인지 그런 거 자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유도부사 뭐 독립분사구문 그럼 명칭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뭐 X 표시하면 돼요. 알겠죠? 자, 185쪽으로 다시 와서 어쨌든 분화복수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기해 보면 요건 이제 독해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돼요. 독해에서 이런 표현 자체가 나오거든요. 이제 airs, 자, 뽐내는 태도. 그러니까 뽐내다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put on airs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그럼 요때 이제 air는 공기란 뜻이 아니고 s가 붙어 있으니까 뜻이 달라져 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잘난 체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put on airs 하면 잘난 체하다. 알겠죠? 잘난 체하다. 다음에 advices. 자, s가 들어가면 advice는 셀 수가 없는데 s가 들어가면 이제 뜻이 달라져서 자, 보고나 통지. 자, arms. 뭐 이건 잘 알죠? arms. 팔이 아니고 무기. 자, ashes, 유골, waters, 바다가 뭐 custom 잘 알듯이 관세나 세관. 물론 custom이 습관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습관들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런 뜻 말고 S로 쓰여서 뭐 customs, tariffs 이렇게 말하면 customs duties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관세란 뜻으로 세관에서 매기는 세금이라는 뜻이니까 자 그때는 이제 관세란 뜻으로 기억해야 되죠. 관세나 세관. 자, respect 인사, pains. 자, pain은 고통이지만 s가 들어가면 고통이 아니고 수고, 노력. 자, times 시대 goods, 상품. 뭐 재화 서비스 할 때 재화라는 뜻이죠. goods and services. 재화와 용역. 자, people. people은 사람들. 해가 써서 할 때 그 사람들인데 사람들이라서 복수로 써야 되는데 만약 people 다음에 s가 들어가면 자, people 자체가 사람들일 땐 그 자체가 복수예요. 근데 people 다음에 s가 들어가면 그때는 peopl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요거의 복수가 이제 people가 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고 자, 국민 하나 또는 국민들 또는 민족 하나의 민족 또는 민족들 이런 뜻이에요. 부족 하나 또는 부족들 알겠죠? 국민이나 민족이나 부족일 때는 자, people의 s를 또는 부정관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 manners. 자, s가 들어가면 예절. 자, writings 저작물, parts 재능. 막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circumstances 상황 또는 경우. 자, 뒤에도 쭉 나와 있죠. 180쪽 넘겨서 자, sands 사막, forces 군대, paper 서류. 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physics 물리학, colors 군기 또는 뭐 국기. 자, 정확히 국기죠, 국기. colors 색깔. 국기를 보면 이렇게 색깔. 우리나라는 뭐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자, 국기. 자, spirits 기분, contents 목차, chorus 숙소, glasses 안경, spectacles 또는 glasses 안경이라는 뜻이죠. words 공장, spectacles 나와 있네요. 또 안경. 자, clothes 옷, clothing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자, clothings가 아니고 clothing. 자, 불가사 명사.
자, 짝을 이룬 표현이 close. 자, 그래서 외울 때 close es를 꼭 붙여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디테일스처럼. 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가산명사.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가산명사에다가 s나 es를 꼭 붙여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별표라고 했으니까 지난 강좌 때 제가 강하게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서 시험지에 나오면 정확히 적용을 하면 되겠네요. 자, 상호복수. 항상 복수 형태로 써야 되는 경우. 반드시 복수로 써야 되는 경우. 이것도 뭐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죠.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악수하다 할 땐 내 손과 상대방 손이 서로 만나야지 악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hands를 써야 되죠. shake hands. 자, 그 다음에 뭐 자리를 바꾸다. 내 자리하고 상대방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exchange seats가 되죠. 친구 사이다, be friends with. 친구. 혼자서 친구가 된다 말할 수 없으니까. 친구가 되려고 하면 나하고 상대방이 존재해야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 friends with. 사이가 좋다. 비용어 terms with.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다라고 할 때도 혼자만 살고 있는데 사이가 좋다란 말 쓸 수가 없어요. 자, 이해되죠? 그래서 비용구 terms with. 자, terms가 이제 사이나 교제, 관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change cars, exchange letters, make friends with, take turns. 자, 교대하다. 자, 교대라는 것도 나하고 나의 그 다음 사람이 바꾸는 거니까 최소한 둘이 필요하죠. 그래서 take turns 이렇게 쓰니까 뭐 이거는 특별히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라서 제가 별표를 하진 않겠습니다. 시험지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니까 제가 따로 표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짝을 이루는 상시복수, 뭐 상시복수 이런 말 쓰는데 이거 상시복수, 상호복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상호복수이든 상시복수든 생각해보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거. 바지라고 할 때 뭐 트라우저스 또는 팬츠 이렇게 붙이는데 트라우저스 S, 팬츠 S. 왜 들어가냐면 바지는 당연히 두 개니까 사람 단위는 다 두 개죠. 저기 하나 둘이니까 자, 팬트 다음에 S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죠. 트라우저스 마찬가지. 자,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글러브스. 자, 글러브도 장갑이니까 왼손 오른손 두 개죠. 자, 글러브스. 자, 그럼 뭐 가볍게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수형을 자, 형태는 복수형이지만 그러니까 SIS가 SIS로 끝나지만 단수 취급하는 경우 이것도 사실 뭐 그냥 당연한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학과명 economics 경제학 학과명 죄송합니다. 단수 취급하죠. 자, 끝이 S로 끝났지만 이건 단수 취급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statistics. 자, 저희 교재 나와 있나요? 이건 뭐 statistics는 빠져 있는데 statistics 나와 있군요. 그 180조 제일 위에 statistics가 나와 있는데 끝이 S로 끝났지만 자, 뜻이 이게 만약에 통계학이라면 통계학 이건 뭐죠? 경제학. 자, 우리가 해석할 때 경제학들, 통계학들 이렇게 되나요? 안 되죠. 통계학들, 경제학들이 아니고 통계학, 경제학이니까 그냥 뜻 자체가 단수예요. 모양만 S가 붙었을 뿐이지. 따라서 경제학, 통계학일 때는 is 이렇게 단수로 쓰는 거고 단지 이제 통계학 같은 경우는 statistics가 통계학이란 뜻도 있지만 통계들, 통계 수치들 이란 뜻이 나올 수도 있죠. 그때는 통계 숫자들 이란 뜻이니까 그때는 복수. 근데 통계학일 때는 통계학들은 없으니까 학문일 때 항상 단수예요.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다음에 chemicals가 나와 있는데 chemicals는 원래 화학 물질들이니까 화학 물질들을 말하는 거니까 복수. 자, 그다음 복수 형태 국가. The Philippines, the United States, the Netherlands. 자, 해석을 해보세요. 미국들, 필리핀들, 네덜란드들 이게 아니죠. 따라서 필리핀, 미국, 네덜란드 단수니까 단수 동사. 그다음 시거 가무. 자,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자,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시거 가무. 시간이나 거리나 가격이나 무게의 경우에는 이거 단수 취급한다.
이것도 요즘 뭐 출제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놀이. 자, 놀이도 빌리어즈. 끝이 s로 끝나지만 당구들이 아니죠. 당구들이 아니니까 단수 취급. 뭐 질병. 미즐스. 자, 미즐스. 이걸로 해볼까요? 다이비티스. 자, 이건 뭐죠? 당뇨병. 다이비티스 당뇨병인데 끝이 s로 es로 끝났지만 자,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당뇨병 이렇게 해설하나 아니면 당뇨병들 이렇게 해설하나요? 당뇨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들로 해석이 안 되니까 당연히 단수예요. 뭐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해석이 당연히 단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수예요. 자, 단수 동사.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넘겨서 자, 명사의 격 유닛 48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별표 특별히 안 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표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뭐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뭐 충분히 이제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맞죠? 자, 명사의 격. 자, 명사의 격은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있다 다 아는 거고, 소유격의 경우에는 뭐뭐의, 뭐 my book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석부터 당연히 뭐뭐의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89쪽으로 와서 268번입니다. 자, 명사가 사물인 경우는 of를 쓰죠. of를 써서 표현한다. 미합중국이라 할 때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말하잖아요. USA라고 할 때. 그래서 그때 of를 쓰는 것이 사물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물이라 하더라도 s를 어퍼서피 s, 그러니까 어퍼서피 s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뭐 시거가무, 마찬가지 시간이나 거리나 시거가무 시간이나 거리나 가격, 무게의 경우에는 어퍼서피 s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걸어서 5분 거리 할 때 5 minutes walk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a dollar worth, a dollar's worth 1달러의 가치 할 때 a dollar's worth. 5 minutes 할 때는 끝이 s로 끝났기 때문에 끝이 s로 끝나면 apostrophe 다음에 s를 또 붙이진 않죠. 그 s가 반복이 되니까 s가 반복이 되니까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뭐 또 쓰진 않습니다. 자, 독립 소유격이라는 것이 있다. 자, 독립 소유격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만 표시해보고, 그 괄호 1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괄호 1번은 중요하지 않고 밑에 괄호 2번 저희 교재에서 괄호 2번에 잘 설명이 돼 있죠. 그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뭐 괄호 1번 보면 하우스나 샵, 오피스, 스토어, 플레이스 이런 공공 건물이나 집의 경우에는 apostrophe 다음에 s만 쓰고 뒤에 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Last night I stayed at my uncle's. 어젯밤에 나는 나의 삼촌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할 때 at my uncle's house 이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지만 그 house 같은 경우는 생략해도 뭐 무방하다. 그냥 알 수 있으니까 짐작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중 소유격은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중 소유격 별표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별표 해볼까요? 자, 이중 소유격.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경우로 말하냐면 뭐 나의 친구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나의 친구를 할 때 my friend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앞에는 요것을 이제 관사라고 하고 저게 부정관사지만 관사라고 하고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my를 소유격이라고 하죠. 소유격. 뭐 이거 아시죠? 근데 이 관사하고 소유격은 공통적으로 다 뭐라고 부르냐면 관사하고 소유격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한정사라는 말을 붙여요. 한정사. 한정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명사 앞에 위치하면서 명사를 한정해 주는 거.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거. 그래서 나의 친구 하면 친구가 여러 명이 있는데 친구들 중에서 나의 친구, 너의 친구 말고 나의 친구로 범위가 한정돼 있죠. 일단 friend라고 하면 친구 여러 명이 아니고 그중에 한 명을 말하는 거니까 범위가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리밋. 이런 것을 한정사라고 해요. 그래서 한정사에는 뭐가 있냐면 한정사에는 자 이렇게 관사, 그러니까 부정관사, 정관사, 그 다음에 소유격,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 뭐 this, that 이런 걸 말해요. 자, this, that, those, these, such, so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이제 수량형용사라는 것도 있죠. 뭐 수 표시어, 양 표시어라고 해서 many, much 이런 것들. 자, 수량형용사. 자, 이런 것을 한정사라고 하는데, 이제 한정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정사를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나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정사인 관사하고 그다음 한정사인 my를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걸 만약에 뭐 둘 다 표현하기 싫으면 a friend 또는 my friend 이렇게 쓰면 되는데 둘 다 굳이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것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a friend of mine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정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 of 요 뒤가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썼죠? 소유격이 아니고 소유 대명사. 이해되죠? 자, 소유격 아니고 소유 대명사예요. 자, 요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of 다음에 소유격을 쓰는 게 아니고 소유 대명사 쓴다. 이유는 여기 of가 전사잖아요. 전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사 다음에 명사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전사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니까 소유격이 아니고 소유 대명사 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유 대명사에서 소유란 말이 하나 들어가고 of 자체도 뭐뭐이니까 이것도 소유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소유가 두 개 들어가니까 이중 소유격 이런 말을 붙이는데 마찬가지로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한정사가 나란히 나올 때는 나란히 쓸 수가 없으니까 a friend of mine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한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됐냐면 자, 한정사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한정사 어순이 자, 한정사 그다음 명사 자, of 그다음에 소유 대명사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요걸 외우면 되긴 되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지니까 그러니까 요 예문을 외우세요. A friend of mine을 외우면 요걸로 이해하면 되죠. A friend of mine을 외우고 있으면 어는 관사, 소유격, 지사, 수량형용사 한정사고 한정사 먼저 써준 다음에 명사 쓰고 of 쓴 다음에 소유대명사 쓰는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정사, 명사, of, 소유대명사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그냥 예문을 외우세요. 예문. 이걸로 외우든 만약에 뭐 나의 많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외우냐면 이제 many friends of mine 이렇게 쓴다는 거죠. my many 이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my many friends 이렇게 쓰면 나이 많은 친구들 우리말로는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한정사하고 한정사 자 my는 소유격 그다음 many는 수량형용사 자 저렇게 수형용사인데 이렇게 나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쓴다고요? many friends of mine 그래서 이걸 외우든 이걸 외우든 예문은 엄청 짧으니까 예문을 외우세요. 문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런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예문을 외우는 거예요. 어차피 문법이라는 것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A friend of mine.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A friend of mine. 자, 또는 두 번째. 자, many friends of mine. 자, many friends of mine. 자,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면 자, 소리내서 말을 해보면 자, 그럼 금방 외워져요. 자,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합 명사로 오겠습니다. 자, 교재 191쪽이 되겠네요. 복합 명사 자, 복합 명사는 명사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 명사 이렇게 쓰는 것을 복합 명사라고 하죠. 자, 두 개의 명사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자, 갖는 명사를 자, 복합 명사로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씩 그 예문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271번에 그 단수 명사 더하기 명사. 뭐 예를 들어서 그 양식이라고 한다면 신청서. 자, 신청서라고 한다면 application form 이렇게 쓰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 적용 범위라고 한다면 insurance coverage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다음에 ing 명사도 있는데 자, boarding pass. 탑승권은 이제 boarding pass 이렇게 ing 더하기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뭐 이거는 그냥 독해나 그냥 가볍게 보면서 독해지문 할 때 뭐 나오는 것들이니까 아, 이런 것이 있나 보다 정도 기억하면 돼요. 이건 특별히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다음에 자, 복수명사 더하기 명사로 나올 수도 있죠. 보면 시상식은 이제 awards ceremony, award가 아니고 awards ceremony. 다음에 세관 규정. 아까 커스텀은 습관인데 관습인데 customs라고 나오면 세관이나 관세라고 했죠. 그래서 세관이나 관세라는 뜻이 나오려면 항상 s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customs regulations 하면은 세관 규정. 그다음에 customs office 하면 세관청, 그러니까 관세청이죠. 관세청. 그다음에 customs duties 하면 관세. 이해되죠? customs 꼭 s를 붙이는 거. 자, 다음에 customs declaration 이라고 하면 세관 신고. 뭐 두 개 정도 더 해볼까요? 예금 계좌, 저축 계좌 할 때 savings account, s를 saving 다음에 s를 붙인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자, 판매 수치라고 할 때 sales figure 이렇게 쓰면 sales figure 쓰면 판매 수치란 뜻이니까 이렇게 복수명사 더하기 명사 형태로도 복합명사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명사가 특별한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나 보다. 그 예문 한 뭐 두세 개 정도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출 및 예상 문제를 바로 풀어서 어떤 식으로 이 명사 파트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193쪽인데 자,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although the hurricane swept through this town. 독해할 때는 뭐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괄호 묶어서 빼면 돼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부사절이고 부사절은 독해할 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여기 저희가 해설해도 되지만 뭐 일단 해설 안 해볼게요. 해설 안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 경우는. 자, 콤마가 있으면 문장 중간에 콤마가 있으면 앞은 무조건 부사거나 부사절. 일단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1, 2, 3, 4 보니까 자, 공통 데미지가 나오죠. 데미지. 데미지는 피해나 손해라는 뜻인데 피해나 손해는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피해 현장에 있는 뭐 자동차, 피해자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피해라는 것 자체는 데미지, 손해, 피해라는 것 자체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추상명사니까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 자, 따라서 데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s를 붙이면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1번, 3번 탈락. 2번도 탈락이네요. 자, S랑 S 무조건 탈락이니까 자, 1번, 2번, 3번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앞에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리트는 쓸 수 있지만 a few는 못 써요. a few는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셀 수가 있을 때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표시요. 그러니까 뭐 약간이나 거의 없는 뜻인데 약간 거의 없는 뜻인데 리틀이나 어리틀은 쓸 수 있지만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만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데미지는 셀 수가 없으니까 자, 리틀이나 어리틀 이런 건 쓸 수 있고 따라서 4번이 정답이죠. 자, 4번.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I didn't go to party last night. 어젯밤 나는 파티에 가지 않았어. 자, 그 다음에 자, did Blank go to the party? 자, 보면은 자, 존의 많은 친구들. 자, 많은 존의 친구들이 파티에 갔었니? 뭐 이런 뜻이네, 뜻은. 근데 사실 뭐 해석하고 전혀 상관없죠. 해석 못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1, 2, 3, 4 보니까 다 매니가 있고, 자, 매니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존스 이렇게 뭐 존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자, 매니는 한정사 종류 기억나나요?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수량형용사 이것이 한정사라고 했고, 자, 매니는 수량형용사, 자, 수형용사하고 존스는 소유격이죠. 그럼 둘 다 한정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쓰면 안 돼요. 이해되죠? 자, 매니 존스 이건 탈락. 자, 나란히 쓰면 안 되니까. 그럼 나란히 쓰고 싶으면 이중 소유격이라는 걸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중 소유격은 어순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이중 소유격은 우리말 공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영어 문장으로 기억하면 영어 짧은 예문으로 기억하면 훨씬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a friend of mine 기억나죠? a friend of mine. 자, 또 하나 뭐였죠?
many friends of mine 해도 되고요. 자, 그 어순을 찾은 걸, 그런 어순이 나온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일단 of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a friend처럼, 자, many friends of mine. 우리가 외웠던 예문이니까. 자, many friends of mine을 쓰던지 아니면 소유 대명사 John's. 자, 존 플러스 FP는 존의 라는 뜻도 있고, 존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의 뜻도 있어요. 자,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 friend of mine. 그걸 외워주시면 뭐 금방 풀 수 있죠. 자, 관사하고 소유격하고 지시형용사, 수량형용사는 한정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한정사라는 명칭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정사는 그래도 조금 이중 소유격 관련해서 알아는 둬야 되거든요. 한정사끼리는 나란히 못 쓴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중 소유격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와서, 자, 문법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13번 문제,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he is so good, he is so good, 바로 틀렸네요, 그렇죠? 자, 그런 그와 좋은 뭐 사이가 좋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관계라고 할 때는 자, he라는 사람하고 her라는 사람 최소한 두 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s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terms 뭐 교제,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약관이라고 할 때 약관이라는 뜻도 있어요. 뭐 조건들 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쨌든 s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는 자 악수를 했고 파트는 부분이라는 뜻 말고 동사는 헤어지다는 뜻인데 악수를 나누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뭐 뜻은 몰라도 되고요. 악수하다니까 s가 필요하죠. 손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2번도 x. 자, 틀렸고 s가 없으니까 3번은 맞죠? 자, 기차를 대전역에서 갈아탔다는데 여기 S가 붙었으니까 기차를 갈아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타고 온 기차하고 기차에서 내려서 다른 기차를 갈아탄 거니까 최소한 기차 2대가 필요하죠. 1대, 2대. SS. 자, 4번. 자, we took great pain making fire. 우리는 불을 피우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뭐 그런 뜻이네요. 그럼 pain은 그냥 고통일 뿐이고 S가 들어가야지 노력이란 뜻이 나와요. 노력, 수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there were lots of passers-by on the street. 자, 잘못된 것을 찾는 거네요. 자, 많은 승객들 할 때는 여기 s를 passers 여기다 붙이는 것이 맞고요. 이건 뭐 그냥 기억하면 되죠. passers-by. 자, 많은 passers-by on the street. 자, 거리에는 많은 승객이 아니라 패신저가 승객이고 제가 잘못 봤네. 패신저가 승객, passers-by는 by가 의에서 하는 뜻이 아니고 이게 옆이란 뜻이에요. 옆을 패스, 지나가는 ER, 사람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S를 여기다 붙여요. 패스 다음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뜻이니까. I have to buy a piece of furniture. 자, 나는 가구 하나를 사야 된다. 자, furniture는 이거 뭐라고 했죠? furniture, 집합적 물질명사. 그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furniture는 그냥 집합적 물질명사 기억하지 말고 furniture는 가구류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가구류, 가구 하나하나가 아니고 통틀어서 말하는 가구류니까 셀 수가 없어요. 따라서 piece of라는 조수사,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런 표현 이런 뜻이에요. 조수사는. 자, 이런 도와주는 표현이 필요하죠. 맞죠? 자, 3번. How many baggages? 자, baggage는 이제 러기지하고 같은 말인데 화물, 자, 수화물 이런 뜻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울 땐 수화물 이렇게 외우지 말고 수화물류, 화물류 또는 짐류 이렇게 외우세요. 자, 러기지, 배기지 둘 다 수화물류이기 때문에 S를 못 붙여요. 알겠죠?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맨을 써도 안 되죠. 셀 수가 없으니까. 자, 4번. 자, we have three John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3명의 존이 있다. 원래 사람은 셀 수 없지만 존의 성을 가진 3명 이런 구체적인 사람 한 명 한 명 말할 때는 가산명사로 바뀔 수 있죠. 자, 그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3번, 14번 뭐 아까 이제 두 문제 다 그 명사에 관한 그런 문제들인데 그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 대명사를 이제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명사 있는데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특히 그게 가구류 뭐 또는 정보류 또 수화물류 그런 것처럼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지
뭐 보석류, 주얼리, 자 그런 것들을 평소에 외울 때 그 류자를 붙여가지고 그냥 외워주세요. 그러면 좀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자 저희 교재에서 계속 관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명사 파트는 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명사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설명 드렸고 이제 관사로 넘어왔는데 관사에서 부정관사를 언제 쓰는지, 뭐 정관사 언제 쓸 수 있는지 또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관사라고 해서 각각의 경우가 네,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출제가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다 또 제가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별표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자 부정관사 언제 쓰냐면 뭐 간단한 거죠. 부정관사 어란 뜻이니까 하나란 뜻이죠 원래. 그러니까 하나는 의미가 있고 또 어느 뭐뭐라는 A Mr. 김, 자 어느 김 씨라는 그 다음에 같은 의 뜻에서 the same.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수거, 대표적인 그 수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속담 표현인데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할 때 유유상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그때 a feather라는 것은 깃털 하나가 아니고 같은 feather, 깃털을 가진 새들이 flock 모인다, 함께 모인다. 자 그런 뜻이니까 그런 경우에 어라는 것은 the same의 뜻이죠. 뭐뭐마다라고 할 때, 뭐 a week 일주일마다라고 할 때 a week. 그 다음에 그 강의마다 할 때 a lesson, a lecture 이렇게 씁니다. 종족 대표, 뭐 개라고 할 때 a dog 또는 the dog, dogs. 그러니까 종족을 말할 때는 다 가능해요. 부정관사 가능하고, 정관사 더를 써서 가능하고, 복수형으로 dogs 이렇게도 가능한데 이제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dogs예요. 복수형으로 쓰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데 어쨌든 부정관사를 쓰더라도 대표 단수라고 해서 종족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정관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출제 빨간별 표시할 건 없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9쪽으로 와서 정관사 더. 정관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뜻이 원래 있냐면 원래 그란 뜻이니까 그란 뜻이 나오면 원래 써야 되죠.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누구나 알 수 있는 명사를 지칭할 때 그때 더를 붙인다. 뭐 the sky, the earth, the sun 이것도 마찬가지죠. the salt. 만약에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소금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금 좀 줄래? 라고 할 때 pass me the salt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가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강의실인데 문이 만약에 여러 개라면 문이 3개라면 뭐 또는 2개라면 open the door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어떤 문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문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학생한테 제가 수업하다가 너무 이제 추우니까 문 좀 뭐 너무 추워서 문 좀 닫아주겠니? 라고 할 때 close the door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어떤 문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이라고 할 때 문 하나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명사를 지칭할 때 그때 정관사 더를 쓰고 그다음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언급할 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란 뜻이죠. 그. 예를 들면 자 교재문 뭐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I bought a book. 나는 어제 책을 샀어.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면 the book. 자 그 책은 아주 재밌어. The book is very exciting.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다음에 수식을 받을 때 한정이 될 때 자 그때도 정관사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유라고 할 때 뭐 milk is delicious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불가산 명사할 때 정관사 안 쓰는데 만약에 수식을 받을 때는 이제 뭐뭐 하는 그 우유 이렇게 쓰일 때는 the milk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정관사더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정관사더의 기본적인 뜻은 이제 그란 뜻이 있으니까 수식을 받을 때 또는 한정될 때 더를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식을 받는 그 이런 뜻이라요. 그런 그란 뜻이에요. 그 명사 이런 의미가 나오면 더를 쓰게 된다.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200쪽을 보겠습니다. 자 독해할 때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정관사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그때는 형용사 더하기 people이죠. 이거 뭐 잠깐 써볼까요? 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별표는 아니에요. 정관사 더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형용사 더하기 people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rich라고 한다면 rich people.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자, 정관사 더 다음에
형용사 더하기 people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추상명사. 자, 추상명사의 뜻을 가지기도 해요. 추상명사는 당연히 셀 수 없으니까 단수죠. 예를 들어서 the rich라고 한다면 이것은 rich people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추상명사 쓴다면 부유함에서 wealth 또 뭐 richness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의 뜻을 가지거나 또는 추상적인 추상명사가 되기도 한다. the unknown이라고 한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란 뜻도 있지만 미지의 것 이란 뜻이 있죠. 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284조 신체 일부. 요것은 별표를 좀 해볼게요. 이건 이제 이게 생각보다 좀 출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체 일부. 자, 신체 일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 이것도 이제 공식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책을 잠깐 보면 전치사 플러스 더 신체 일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문법을 가장 확실히 기억하는 방법은 짧은 예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때 예문 하나 외우면 돼요. 아시겠죠? 자, 나는 뭐 키스로 해볼까요? 키스. 자, 나는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라고 한다면 자, 아이가 있고 자, 키스. 그녀의 뺨에 하면 키스 her 이것이 아니고 her 쓰면 되네. 힘을 할게요. 힘. 나는 그녀는 그의 뺨에 키스했다. 라고 할 때 힘을 해야지 좀 더 명확하니까 키스 his가 아니고 him. 그 다음에 키스라는 동사 할 때 전치사를 on을 써요. on 정관사 들어서서 on the cheek 뺨에. 이걸 하나 외워주세요. 키스 on the cheek 하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를 키스하다가 아니고 이걸 소유격처럼 해석하면 돼요. 그의. 알겠죠? 그의. 그 다음에 그의 뺨에 키스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보았다. look him. 자, 그의 눈을 보았다. look him in the eye. 자, 그의 눈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여기 그의, 의를 쳐서 해설해야 되고 여기는 목적격. 자,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목적격을 써야 되고 전치사 다음에 자, 정관사들을 꼭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체 일부. 출제 포인트 아시겠나요? 자, 신체 일부를 나타낼 때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세 개라고 볼 수 있네요. 세 개. 자, 세 개라고 좀 늘려보면 첫 번째 뭐냐면 목적격 쓰는 거. 첫 번째. 자, 목적격 쓰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치사 쓰는 거. 세 번째 정관사 덜 쓰는 거.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세 개로 나눠놨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예문 하나 외우면 돼요. 그의 뺨에 키스했다. 이걸 외우든 kiss him on the cheek 아니면 그의 눈을 보았다라고 할 때 look him in the eye를 외우든.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원래 look을 쓰면 뭐 look at은 우리가 잘 알죠. look at을 쓸 것 같은데 전치사 at을 안 쓰고 in을 써요. in. 자, 이런 것을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때리다, 뭐 잡다, 홀드를 해볼까요? 잡다라는 동사일 때는 전치사 by를 써주고 그 다음에 때리다, 지금 저 키스도 일종의 이제 볼에 접촉하는 거니까 뭐 키스 또는 뭐 strike, better 이런 때리다 뜻이 나오면 뭐 tap 이런 뜻일 때 on을 주로 쓰고요. on. 그 다음에 지금처럼 look 보다, gaze 또는 look 이렇게 보다라는 동사가 주로 나오면 이렇게 in을 써요. 전치사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전치사를 맞게 썼는지. 그 다음에 정관사대로 썼는지를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을 제대로 썼는지 목적격이죠. 소유격이 아니고 목적격을 제대로 썼는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목적격, 알맞은 전치사, 정관사도. 자, 출제 포인트 알겠죠? 자, 처음에 목적격, 그 다음에 전치사, 알맞은 전치사, in 아니면 on 아니면 by니까 그 세 개. 사실 다른 것도 되는데 주로 시험은 요 세 개니까 자, 세 개. 그 다음에 정관사도를 꼭 붙여야 되니까 신체 일부 앞에 정관사 더를 쓰는 것까지 자,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팁을 보면 자, 보트나 뭐 beat, hit, kiss, pat, strike 점 때리다의 뜻이 나면 on을 쓴다. on the 신체 일부. 그 다음에 catch, hold, put, take, seize
잡다란 뜻이 나오면 by를 써서 by the 신체 일부. 그다음에 look, stare, gaze 이렇게 보다의 뜻이 나오면 in을 써서 in the 신체 일부. 자, 그런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by를 쓴 by the 단위 명사 볼까요? by the 단위 표시, by the pound, 파운드 단위로, by the hour, 시간 단위로, by the gallon, 자, 갤런 단위로 이때는 by the, 자, 정관사들을 쓰는 거죠. 그다음 언어, 자, 언어, language가 붙었을 때 the English language. 만약 language가 없으면 그냥 English만 쓰면 되는데, 뭐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쓰면 되는데, language가 붙으면 the English language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다음에 자, 이쪽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자연적인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산과 바다. 자연적인 경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자, 이런 경우는 또 정관사들을 쓴다. 예를 들어서 뭐 태평양. 어디까지가 태평양인지 어디까지 인도양인지 정확히 바다에서 구별은 안 되죠. 그런 경우는 the Pacific, the Atlantic 이렇게 쓴다는 거고 히말라야 산맥의 경우에도 히말라야 산맥의 경우는 산맥은 잘 구별이 안 되죠. 산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the Himalayas. 근데 이제 에베레스트 산처럼 딱 구별이 그래도 산은 딱 하나 딱 튀어나온 거니까 산이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거니까 이건 구별을 할 수 있죠. 이것이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때는 정관사도 안 쓰는데 산이 연결되어 있는 산맥의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딱 히말라야 산맥까지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때는 더 히말라야스 그렇게 정관사들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경계를 구별할 수 없을 때는 정관사들을 쓴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냥 뭐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뭐 대략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무관사 쓰는 경우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무관사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자, 뭐 우리가 보호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호 자리에 자, 목적의 보호 자리 특히 목적의 보호 자리에 관직이나 신문이 나올 때는 무관사를 쓴다. 우리는 그를 뭐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We elected him president 이렇게 쓴다는 거죠. We elected him mayor. 그를 시장으로 선출했다라고 할 때 자, 무관사를 쓴다. 그 다음에 건물이나 가구가 본래의 목적일 때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go to bed하고 go to the bed 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go to school 이때 무관사 또 go to the school 둘 다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이제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정관사 더를 썼을 때는 이때는 그냥 침대로 가다. 정관사 더를 썼을 때는 학교에 가다인데 무관사 관사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때 스쿨이나 이때 베드는 이것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수업할 때 명사 수업할 때 그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정관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안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이게 베드나 스쿨이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였다는 거고 그럼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였다는 것은 이때 베드는 침대가 아니고 수면 잠이란 뜻이에요. 잠. 이건 셀 수가 없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잠자러 가다. 이때 스쿨은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으니까 이때는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러 가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go to church 하면 철치가 교회일 때는 교회 건물일 때는 go to the church인데 교회 건물이 아니고 예배는 셀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go to church.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말할 때는 더를 붙이고 그게 건물 뭐 어떤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물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자, 추상적인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정관사들을 안 붙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자, 다음에 자, 몇 개만 더 바로 이게 다 그냥 단순한 게이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 문제 나올 때마다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204쪽에 운동, 식사, 질병, 교과목, 계절일 때는 무관사. play soccer. 예문 하나 외우세요. 나는 축구하기 좋아해. I like to play soccer. 자, 근데 교통수단. 일단 by 교통수단. 버스 타고 by bus, by taxi 이렇게 쓰니까. 자, 어렵지 않죠? by train. 기차를 타고서. 대꾸를 이런 표현. 이것도 따로 외우는 게 아니죠. day after day. hand in hand. 손에 손 잡고 hand in hand. 이렇게 우리가 자주 듣고 보니까 이건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자, 206쪽까지 하면 되겠네요. 206쪽에 이제 a kind of나 a sort of, a type of의 경우에는 무관사 쓴다. 일종의 창문, 창문의 일종 할 때 a sort of window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자, 대표 단수 뭐 man, woman, mankind, God. 그러니까 man 남자일 때는 남자 한 명, 두 명 셀 수 있는데 남자가 아니고 인간일 때는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그때는 man 이렇게 쓰면 무관사로 쓰면 아 그때는 남자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인간 전체를 말하는구나. 자, 그때는 무관사라는 거예요. 자, 예문 하나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자, man is mortal, but God is immortal. 자, 인간은 이때 남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mortal. 자, 죽을 운명이고, God. 신은 죽지 않을 운명이다. 그러니까 신은 죽지 않는다. 인간은 죽지만. 자,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뭐 부정관사, 정관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별로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